안녕하세요. 해광철 의원입니다. 자, 오늘은 부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손금과 사주,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접근 방법들을 함께 묶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부의 정의부터 내려보죠. 자, 부란 무엇일까요? 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풍요롭다는 얘기죠. 자, 풍요롭다. 자, 풍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 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 자, 하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이죠. 자,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는 자, 돈이 많은 거 일단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고급 차를 갖고 있는 거,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거, 또 맨날 고량진미를 먹는 거, 더 나아가서 뭐 요트를 산다든지 자가용 비행기를 산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으로는 가족, 친구, 건강, 지혜, 지식, 사랑,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것을 갈수록 느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노년의 여유로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신적인 힐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자, 그런데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풍요롭다 하면 일단 뭐죠?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많이 있으면 기분 좋다. 만족스럽다. 그 만족은 내면의 평화를 주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쉽게 사라질 수가 있죠.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갈수록 내면에 계속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의 서클이다. 들락날락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연의 모든 것은 꽉 움켜쥐면 나가고, 느슨하게 여유있게 자유롭게 움켜쥐면 오히려 원만하게 흐르더라. 왜 우리가 골프 칠 때 골프 그립 새를 잡는 것처럼 살짝만 잡으라고 하죠. 꽉 움켜쥐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공이 더 잘 안 맞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 또한 그렇다. 우리가 손금에서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느냐를 볼 때는 태양선을 보죠. 자, 여기 약지 밑으로 올라가는 요 태양선. 자, 요것이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선이 깊고 뚜렷하고 곧게 뻗으면 이 선으로 흐르는, 즉 부의 흐름이, 부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것이고, 얄팍하고 삐뚤빼뚤하고 흐트러져 있으면 그만큼 흐르는 에너지가 산만해진다. 또한 이것을 꽉 움켜잡는다.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이 오히려 막혀버리겠죠. 즉 부는 꽉 움켜쥐려고 할수록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오히려 나의 행운을 쫓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나 혼자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100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 50%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힘의 지원, 즉 창조주, 크리에이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나의 영역은 전적으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영역은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에너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디서부터 방출되냐? 바로 나의 생각,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 삶의 인생 목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그야말로 삶의 목표입니다. 즉 생계 수단을 위한 삶, 직업, 사회활동, 이런 것이 되겠죠. 또 하나는 자, 정신적인 목표입니다. soul purpose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 진정한 자아가 뭐냐.
내면의 자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신적인 목적입니다. 즉, 이 삶의 목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 doing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목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답니다. being입니다. being.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욱더 쉽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쪽 영역이 더 중요하다. 즉,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정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즉, 내면 속의 자아를 밖으로 끌어내라. 즉, 표출하라. 이겁니다. 표현을 해라. 뭘로? 말로, 행동으로. 누구한테?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속을 터놓아라. 헌신적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정신적인 성취를 이뤄낸 최고의 성인 중에 한 분이 마더 테레사죠. 즉, 삶의 목표보다 정신적인 목표가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더라.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이쪽 영역은 항상 불만족스럽게 느껴져요. 즉, 직장에서 일하는데 기분 좋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환경,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쪽 영역은 그야말로 성취감을 주는 분야이다. 그래서 이쪽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독일의 유명한 저술가 에카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첫째는 그 상황을 떠나라 이겁니다. 떠나라. 리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아예 받아들여라. accept. 그런데 그 상황을 탈피하면 당장 생계가 걱정되죠.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자니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이 쏙 안 좋아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변화라 이겁니다. 변해라. 체인지 해라. 바꿔라. 무엇을 바꿔라?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라.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만큼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서서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라. 이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50%를 차지했던 우주의 영역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방출해 준다. 이것이 유인의 법칙입니다. Law of Attraction. 자, 이렇게 즉 물질적인 부든 정신적인 부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신나게 놀아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맨날 술 먹고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나의 적성이 맞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그런 쪽에서 취미를 개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적성이 무엇이고 자기가 어느 쪽에 소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것이 본인의 사주와 손에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금도 보고 사주도 보고 또 더 확장하면 풍수까지도 적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8년 5월 7일 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해요. 하나씩. 그러면은 37이 나옵니다. 이때 생년월일은 본인이 진짜로 태어난 양력 생일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숫자를 다 더하면 37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3이 상징하는 숫자는 뭐냐? 트리플이라고 하죠. 트리플. 삼위일체. 가족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한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창의력. 그리고 7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철학적인 소질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상력. 자, 여기다가 이걸 또 더하면 10이 되죠. 자, 요거를 또 두 숫자를 더하면 마지막으로 1이 나옵니다. 자, 1이라는 숫자는 리더, 지도자, 개척 정신이 강하다. 선구자적인 기질이 있다.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 독창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쪽 교육, 기획, 예술, 예능, 창작 이런 쪽으로 개발하라고 코치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검지손가락이 발달돼 있고 또 여기 목성구가 발달돼서 여기 교사의 사각형 같은 이런 그물무늬가 있다. 그러면 더욱더 교육자적인 기질이 강하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남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예술 분야에서 어떤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인도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사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사주로 전환하면 무오, 정사,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났죠. 땅이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 사화가 뜻하는 것은 꽃입니다. 꽃. 꽃이 활짝 피어 있죠. 어디에? 메마른 땅 위에. 그리고 이 화는 아름다움을 뜻하죠. 미, 예술 이런 소질이 강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화는 또한 인성을 뜻하죠. 공부, 학문, 교육, 문학, 언어, 홍보, 광고 이런 쪽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아까 생년월일이 숫자에서 나타난 그 운명수하고 실제 사주하고 또 더욱이 손금에 이런 문양까지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쪽에 특별한 재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쪽 방면으로 가서 신나게 일하면 그만큼 성취감이 높아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 목표에 훨씬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나 손금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특성을 알게 되면 자, 이미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 힘차게 도전할 수 있다. 즉 내가 돈이 더 많았더라면 더 행복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그걸 가졌어 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추구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나한테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웃기지 말라고요? 그런 생각부터 버려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오려고 하던 행운조차도 금방 되돌아서서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우주의 이치는 단순하다. 세상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 만든 것이다. 우주는 심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따라서 해봐라. 즉 자신의 내면을 마음껏 표출하라.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구두쇠의 대명사 스크루지처럼 금괴를 쌓아놓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자, 세상을 타인의 눈에 맞춰서 살지 마라. 타인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즐겁게 일을 해라. 당신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손아귀에 있다. 나의 세계는 내가 창조해 간다. 그 창조하는 힘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부어놓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또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겠어요. 자,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사주, 손금, 풍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시자고요. 감사합니다.